안녕하세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뉴욕나우 한국경제신문 강영현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미국 ETF 시장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한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네, 벌써 또 5월이 맞습니다. 많이 가고 있는데 네, 시장이 요즘 너무 안 좋아서 ETF 시장은 어땠나요? 지난달에 정말 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일단 ETF에 앞서서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자산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이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네, 시장인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죠, 네. 지금. 4월 달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S&P 500 시장이 한 마이너스 한 8% 빠졌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3%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오르기도 하고 지그재그 박스권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5월에 현재 변동성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4월 한 달간의 자금을 보면은 빠졌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만 보더라도 자금이 그래도 힘들었지만 유입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금이 하락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주식 쪽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27 빌리언이죠. 270억 달러 이상이 자금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ETF 전체에 자금 유출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게 하락하면서 반등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트레이딩성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왔죠. 순증 강도를 보면 8%가 들어왔고요. 또한 이제 환율 부분,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쭉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들어왔던 저가성 매수 자금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바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네네네. 같아 보이긴 하네요. 자금을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근데 본드 쪽,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채권 쪽, 미국 채권, 뭐 글로벌 채권 이쪽으로도 이제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ETF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1개월, 3개월짜리 T빌, 그러니까 초단기 채권이죠. 초단기 채권이라든지 여기 빌이라고도 있고 뭐 밑에 SHY 해서 1년, 3년 단기물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BSV 여기 뭐 short-term bond ETF 있죠. 이런 것들도 라든지 상당히 그 단기 채권의 ETF 자금 유입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아마 요즘에 가장 많이 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TQQQ죠. 예. TQQQ가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 S&P를 추종하는 뭐 VO라든지 SPY라든지 IVV라든지 이런 ETF 자금 하락이 있었고 좀 재밌는 것은 이제 팁스 ETF죠.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뭐 좋다는 팁스 같은 경우도 자금 유입이 이번 달에는 있었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이 특징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테일 리스크 ETF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네. 이게 뭔가요? 테일 리스크가?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자 다양한 옵션 전략을 씁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콜 옵션, 풋 옵션 아니면 이 두 개를 섞은 그런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일이라는 것을 이제 테일 리스크라고 보통 하죠. 이 테일 리스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러한 옵션 전략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일 같은 경우는 뭐 현금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는데 S&P 500의 풋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나스닥이 뭐 12% 빠지고 할 때 이 ETF 같은 경우는 6%, 8%막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뭐 뒤에 보이는 BTAL 같은 경우는 이제 엔타이 베타 펀드라고 해서 뮤추얼 엔타이 베타라고 해서 롱숏 펀드인데 롱숏인데 이제 하이 베타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로우 베타 종목들은 매수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들을 쭉 보시게 되면은 뭐 카본 이런 거 이외에는 그 대부분이 전부 다 옵션 관련된 그러한 상품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블록체인 ETF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안 좋은 성과를 보였고 뭐 아크-K, 뭐 아크-W, 뭐 아크-F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은 하락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수익률 쪽 보면은 뭐 크립토라든지 핀테크라든지 혁신 기업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동시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아크 이노베이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4월 달에도 이제 기사가 한번 나섰던 것 같은데, 아크 K도
이거를 제가 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크케이만의 성장 전략이 있고 장기 성장성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성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아크케이 이외에도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그리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라든지 디나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달 주제를 커버드 콜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차근차근 시작을 해볼까요? 커버드 콜이 뭔가요? 일단 제가 커버드 콜 가져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요즘에 좋았던 상품들이 옵션을 활용한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활용한 전략이 성과가 좋고 분명히 관심 있으신 투자분들께서는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옵션을 활용한 전략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보되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기관 자금이 유입이 많은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 그리고 뭐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옵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이미 한국에서도 커버드 콜 전략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뭐 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봐도 최근에 옵션을 활용한 전략 중에서는 커버드 콜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들 한번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일단 커버드 콜 전략이라 함은 지수를 매수하고 그 지수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지수와 콜옵션 매도를 함께 가져가는 전략. 이것을 커버드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커버드 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데 이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이것이 거의 한 달에 거의 1%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매월 수치하는 월 분배 연으로 하면 네, 10%가 연으로 하면 10%가 넘는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드 콜 전략이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금리가 인상기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지그재그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많이 투자하는 채권이라든지 뭐 고배당주 같은 이런 인컴 상품들 같은 경우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금리와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월 분배금이 높거든요. 거의 10% 이상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리 상품 또는 이제 인컴 상품의 다각화 뭐 대안 정도다. 대안의 일부분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이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커버드 콜이랑 영향은 없는데 금리 상승이 결국은 변동성을 야기시키죠. 변동성이 올라가면은 이 옵션 프리미엄이 구조상 변동성이 올라갈수록 프리미엄도 커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옵션 프리미엄도 같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시장을 조금 방어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드 콜을 이해하려면은 콜옵션이 뭔지부터 조금 네.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콜옵션이 뭔가요? 네. 콜옵션은 이제 특정 가격에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콜옵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내가 이 가격에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수혜를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행사 가격 이상으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아무 이득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빵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콜옵션을 살 때도 제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입장료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계약금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내면서 손실이 좀 나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프리미엄을 지급한 거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콜옵션을 매수하는 모습은 이제 보시듯이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콜옵션의 권리를 매도하는 포지션도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한마디로 이제 매수자와 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를 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매도자는 콜옵션 프리미엄을 받고 입장권을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팔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행사 가격 이상을 오르게 되면은 이 매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해가 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콜옵션 매수 매도고요. 커버드 콜에서는 콜옵션 매도라는 포지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뒤에 보면은 이제 커버드 콜에서 콜옵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품을 만드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일단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겠네요.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네네, 맞습니다. 여기 구조를 이제 그 종합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버드 콜의 구조는 해당 지수를 매수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잘 짬뽕을 시켜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커버드 콜 전략, 이 주황색 선이죠. 이렇게 니은자를 이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옵션 프리미엄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시로 저희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들어왔는데 나스닥 지수에 해당하는 커버드 콜 전략은 이 나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 대비해서는 성과가 괜찮죠.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뭐 박스권 왔다 갔다 할 때도 괜찮고, 네, 이러한 모습을 저희가 띠게 되고, 다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커버드 콜을 그러면은 실제 성과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락했을 때는 도움이 되는지 네네네. 궁금한데. 네네. 네, 그래서 그 성과를 저희가 보기에 앞서서 약간 그 옵션 프리미엄의 특징을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수치하는 옵션 프리미엄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나스닥 100을 가장 요즘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왔는데, 이 화면을 보시듯이 실제로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이렇게 주황색 바 그래프입니다. 이 바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갈수록 수치하는 나스닥 그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도 이 남색 선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스닥 커버드 콜 ETF 중에 QRD라는 ETF가 가장 큰데요. 이 ETF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남색 선이 이제 수치하는 커버드 콜의 프리미엄입니다. QRD 프리미엄이고, 이 주황색 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분배금으로 수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비례해서 같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옵션 프리미엄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감안하고 시장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 커버드 콜 지수의 전략이 조금 더 성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옵션 프리미엄을 수치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시장이 평행하게 프리미엄이 이제 더 좋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시장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을 더 많이 수치를 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의 하락폭보다 조금은 더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박스권이나 상승할 때는 어떨지도 조금 궁금한데. 박스권일 때는 커버드 콜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보이시듯이 박스권이라 하면 그냥 정말 시장이 지그재그 장이죠. 뭐 마이너스 뭐 0.5% 빠졌다가 1% 올랐다가 뭐 마이너스 1% 빠졌다가 0.5% 올랐다가 이런 지그재그 장인데, 이런 지그재그 장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 저희가 수익이 나는 것이 없겠죠. 수익이 나는 것이 없는 반면에 이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옵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하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누적으로 인해서 시장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상승장일 때는요? 상승장일 때는 이제 가장 불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가 아까도 구조 보셨겠지만 거꾸로 누워 있는 니은자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막혀 있죠. 그렇죠. 이 상승이 옵션 프리미엄만 받고 그 이후에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코비드 이후로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갔던 그 시기에서는 커버드 콜 전략이 지수 대비해서는 부진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투자자들이 이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커버드 콜 전략이 장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장에서는 성과를 내지만,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방어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꼭 저희가 알으셔야 됐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에서는 성과가 가장 좋지만 상승장에서는 또 부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 가장 안 좋은 국면은 시장이 하락했다가 치고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마이너스 4% 빠졌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10%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은 제가 6%로 회복이 되겠죠. 마이너스 4에서 10% 올랐으니까. 근데 이 커버드 콜은 빠질 때 좀 덜 빠질지언정 올라갈 때 치고 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반등하는 장세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짧게 보면 급반등 같지만 이것이 지그재그의 모습을 보이면서 연초이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빠졌다가 지그재그로 보이면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이때는 시장에 조금 유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분들이 아주 많이 선호하시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투자 가이드라인상 주식을 어느 정도 이상 들고 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있거든요. 시장이 뭐 힘들지만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90% 이상 또는 80% 이상 이런 식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한 와중에 주식형으로 커버드 콜 전략이 이제 결국 ETF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를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 관리를 통해서 변동성을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그 변동성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진입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스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고 그 레버리지를 많이 하시는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베팅의 성격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금 적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현재 지금 꽤 높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뭐 채권, 뭐 배당주 이것들과 좀 인컴을 다각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가서 네. 커버드콜 그 상품을 조금 소개해 주시겠어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현재 그 미국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상품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QYLD, XYLD, RYLD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제일 큰데요. QYLD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거의 한 7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규모가. 7 빌리언이니까 거의 9조 정도 되고 있고요. 이 QYL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의 커버드콜입니다.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하는 커버드콜. 그리고 XYLD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6 빌리언이니까 대략 한 2조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RYLD 같은 경우는 이제 러셀 2000이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러셀 20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입니다. 이거는 한 1.3 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조 한 7천억, 뭐 6천억 이 정도 되죠. 그래서 규모들이 다 기본적으로 뭐 1조 이상이 되는 대규모 펀드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아마 뭐 운용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전혀 부담감은 없으실 겁니다. 리퀴디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지수가 틀리고 다만 이제 커버드콜 전략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무래도 12개월 분배율이겠죠? 맞습니다. 네, 12개월 분배율을 보면은 현재 QRD 같은 경우가 뭐 12%가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5%라는 게 실제로는 뭐 1%씩 지급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1%가 이제 가격이 빠지면서 뭐 1.2%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높아진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XYLD가 11%, RYLD는 14%, 이 정도 나오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한 연간 한 10%에서 12% 정도가 현재 배당 분배금으로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배금 방식이 또 이제 월간 나오기 때문에 대략 뭐 월간 현재의 변동성 상태에서는 한 0.8, 뭐 1% 정도 이 정도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월간 분배금을 보고 들어갈지 아니면 이 성과를 보고서 들어가야 될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성과가 말씀드렸듯이 분배금이 높지만 성과 자체는 이제 완벽하게 시장을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초 이후로 보면은 성과가 뭐 마이너스 15%, 뭐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시장을 방어하는 ETF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때 이걸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존에 만약에 제가 뭐 나스닥이 있다, 아니면 S&P가 있다, 아니면 중소형주가 있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약간 해지 성격으로 조금 같이 포지션을 분산시키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이제 다 현금화가 돼 있습니다. 현금화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현재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나 요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있고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뒤로 치더라도 월 분배율로 조금 이제 인컴적으로 월급 받듯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금은 더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여기 보면 HATS나 MTS에서는 월분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그 한마디로 미스 언더스탠딩이고 이제 블로그나 보면은 실제로 QRD라든지 뭐 XYRD라든지 커버드콜 전략을 시장 지수와 그려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저희가 보통 이제 그 MTS라든지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지수를 찾아보면 이게 결국 호가창이고 이제 그 레스 프라이스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종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분배금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전부 다. 분배금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저희가 보통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따온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QRD 연초 1월 성과가 뭐 나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27%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QRD가 마이너스 19%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 19%에는 매월 받는 분배금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D 돼 있는 게 지금 1월, 2월, 3월, 4월 이날 받은 이제 분배금입니다. 이 분배금이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9%고요. 실제로 분배금을 포함하게 되면은 한 12%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현재 프리미엄이 거의 매월 나오는 것이 뭐 한 2%도 나오고 한 3%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 분배를 하진 않고 절반 정도를 분배를 합니다. 근데 맥스로 1% 정도까지를 분배를 하고요. 나머지로 나오는 초과 분배금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재투자를 합니다. 재투자를 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빠질 때 재투자가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저가 매수 형태가 계속되는 그런 시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실제로는 토탈 리턴으로 본다면은 한마 분배금에 성과되어 있는 성과로 본다면 한 12% 정도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웹사이트나 그냥 사이트에서는 솔직히 찾기가 좀 힘드십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성과를 보시려면은 저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이제 모닝스타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morningstar.com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분배금이 포함된 토탈 리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탈 리턴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실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가 그 지난해 11월 정도까지 이어졌던 그런 상승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잖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상방에 막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로 결국 시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커버드 콜 전략이 뭐 절대 맞다라는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결국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이렇게 쭉 루즈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좀 뭐 박스권으로 이어질 것 같다. 아니면은 조금 박스권이지만 좀 빠질 것 같다. 이러한 그 뷰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기존의 인컴 포트폴리오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한동훈 이사님과 함께 미국 ETF 시장 정리해 봤고요. ETF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